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읽어준 남자 부통령입니다. 오늘은 행정타운 센트럴 두산 위브, 이곳이 어디냐면 이 천안시에 있는 거죠. 천안시. 그래서 천안시에 뭐 청당 행정타운의 높은 가치, 그리고 산업단지가 배후에 있다. 중심생활의 어떤 편리함의 한 걸음,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곳이 어디냐면 이제 충청남도죠. 충청남도. 충청남도에 있는 천안이죠. 천안.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대전지법이죠. 대전지법, 천안지원, 그 대전지검, 천안지청, 뭐 천안세무서,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천안에 있고 배후 단지에 뭐 시설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이제 충청남도의 뭐 행정 타운이죠. 행정 도시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충청남도 행정 도시는 내포 신도시 있죠. 그곳에 이제 도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행정 중심이다. 뭐 적어 놓은 거예요. 뭐 그런 거죠. 법원 관련된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식이 있고, 일단 직주 근접이다 해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산단이 있다는 거죠. 산단이 있다 해서 지방에 있는, 우리가 뭐 볼 수 있죠. 충청남도의 어떤 산업 도시,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나와 있는 거죠. 충청남도 천안시에 나와 있는 금액이 얼마에 나와 있냐면, 전용 면적 25평이죠. 전용 면적 25평에서 이런 식으로 좀, 그쪽 3억 1천부터 시작해서 뭐 3억 4천까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뭐 3억 2,770만 원 정도죠. 뭐 A형 이런 형으로 본다면, 전용 면적 25평에서 본다면 이게 가장 일반적인 뭐 형태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금액은 2020년도에 3.6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럼 3.6이라면 뭐 이런 이 위치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거는 도의 핵심 지역들 또는 뭐 혁신 도시들, 우리가 광역시에 붙어 있는 그런 혁신 도시들 에선 이제 나오는 그런 거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행정타운 이런 거 하는데 이제 도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약간 거기서 약간 걸림이 약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게 충청남도라는 도시가,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런 충청남도가 이렇게 있다면 이게 대전도 약간 걸려 있죠. 그래서 대전지법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대전이 이렇게 좀 걸리면서 또 지금에 있는 내포죠. 내포는 또 이쪽에 있죠. 그 이쪽에 이제 도청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천안도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이제 충청남도다, 이런 건데, 이런 충청남도라든지 이게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충청남도라든지 뭐 전라남도라든지 또 경상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무엇이냐면, 이제 신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도청이 가고, 도청이 이제 이전한 거죠. 여기 이전하고 뭐 이렇게 약간 좀 행정들이니까 이렇게 좀 분리돼 있다는 약간 느낌들 있죠. 뭐 전주라든지 뭐 청주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그런 느낌보다는 약간 좀 분리돼 있는 느낌이 나는 뭐 지역들이다. 아까 뭐 춘천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비교해 보면, 그래서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 뭐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뭐 이 정도 금액이라면, 그리고 약간 그냥 애매모호하다 정도죠. 애매모호하다. 애매모호하다 정도고요. 왜냐면 이게 도청까지 있는 지역이라면 괜찮다 뭐 이런 느낌도 들지만, 뭐 그런다 해서 이 정도 금액이 비싸다 하기엔 또 애매모호하고.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이런 게 이제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뭐 미분양이 나와서 뭐 분양가의 10% 정도 할인 분양하면서 올해 말까지 뭐 분양금을 다 내주시면 이렇게 10% 할인해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서 뭐 에어컨들은 뭐 이렇게 서비스로 들어온다. 뭐 요런 것까지 이렇게 들어오면서 딱 들어가면서 약간 가격대가 나온다 한다면, 그거는 뭐 굉장히 땡큐한 가격 정도다. 지방에 있는 어떤 산단 도시에서 한 3억 천에서 뭐 2억 8천에서 3억 천 그 정도라면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약간 애매모호한 느낌인 거죠. 애매모호한 느낌. 충청도라든지 뭐 전라남도라든지 워낙 이 신도시를 만든 부분에서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런다 해서 뭐 자살할 정도는 아니죠. 내가 여기다 샀다 해서 뭐 자살까지 고려해야 되는 뭐 그런 건 아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라는 느낌인 거예요. 뭐 그런 느낌이고, 우리가 이제 지어지는 아파트가 뭐 이 정도 위치에 지어지는 것 같은데, 이 주변이죠. 주변의 어떤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 시세들이죠. 우리가 이거 본다면, 보시다시피 이게, 보시면 2006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그리고 지금 아파트의 가격대를 그런 거죠. 14년이 지났는데 전혀 뭐 올라가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전혀 뭐 가격 차이가 뭐, 그래요. 뭐 서울 아파트의 가격대를 비교한다면
전혀 뭐 상대가 안 될 정도의 가격인 거죠. 그 상승률 자체가 상대가 안 되잖아요. 상대가. 그래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하나도 안 올랐어요. 그 신방 한서필 하우스를 본다면 이 금액 2010년도의 금액과 지금의 금액을 본다면 뭐 이것도 그런 거죠. 전혀 뭐 안 오른 거죠. 전혀 안 오른 거다. 10년 동안 뭐 전혀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안이라는 지역이 10년 동안 전혀 안 올랐다라는 거예요. 전혀 안 올랐다. 우리가 이 지역이 뭐 이런 식으로 본다면 전혀 안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같은 데 가잖아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까 이 지역은 뭐 안 오른다 말을 많이 할 거예요. 뭐 안 오른다. 천안 이렇게 올려 했다가 뭐 이게 규제 나오면서 뭐 법인들이 뭐 들어왔는데 그 매물들이 다 나와서 뭐안 오른다. 뭐 수없이 많을 거예요. 뭐 지방에는 진짜 인력들이 줄어들면서 안 오른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더 집중화되면서 서울로 모인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 안 오른 이유는 이게 안 오른 이유가 뭐냐면 2006년도 이 금액 있죠. 1억 7천이라는 금액은 2006 5.4인 거죠. 5.4. 5.4라면 그래요. 그 광역시 금액이죠. 광역시. 즉 광역시에 분양이 나오는 가격으로 지금 들어간 거죠. 그래 이게 뭐 피를 주고 들어오셨던 얘기 아니죠. 요런 식으로 거래가 됐다면 피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 당시에 들어오셨을 때 너무 비싸게 들어왔다. 광역시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돈이 천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점이 이제 안타까운 점이죠. 그리고 한성필 하우스도 뭐 2억 5천대죠. 2억 5천대. 그 금액이란 거는 무엇이냐면 여전히 5.8이죠. 2010년도 5.8. 이 말은 광역시에 들어갈 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즉, 그런 거예요. 광역시로 들어갈 돈으로 들어왔다. 이게 그런 별거 없이 그냥 광역시 쪽을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천안으로 들어온 거죠. 그 비싸게 들어온 거예요. 그냥 비싸게 들어왔다. 그래서 비싸게 들어왔으니까 여전히 그 금액들이 이렇게 안 가고 그대로 있었다로 보이는 거죠. 왜 비쌌으니까. 왜냐면 이게 광역시 쪽으로 갔어야 되는 돈이 천안에 들어갔다. 근데 천안은 그냥 지방에 있는 산업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산업도시들이죠. 산업도시들이 뭐 무슨 산업이 뜬다 하면 돈이 이렇게 몰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대기업이 뭐가 또 들어온다 하면 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문제는 어 키우지 않는 거죠. 정치인들이 키우지 않는 거죠. 그 도시를 키우지 않는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부산광역시다 한다면 광역시 시장이 이제 키우죠. 그 부산이라는 동네를. 그런데 이제 이런 지역들 어떤 산업 도시들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산업 도시들은 자기 가치에 맞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뭐 부산 같은 데 공네가 있다 하면 이 부산이 뭐 서울 가격까지 올라가 버린다 하더라도 요거를 어떤 방어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어요. 요런 것들을 어떻게든 다시 올려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뭐 투자자들이라든지 뭐 법인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투자를 하신 분들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인프라가 투자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광역시 도시에는 근데 이런 도시들은 약간의 문제 있죠. 산업 도시들은 여기서 이제 문제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이 분양을 받자 안 받냐의 어떤 그 문제를 떠나서 내가 그럼 이 지역들에서 그 신혼부부죠. 신혼부부들이 또는 내가 여기서 이제 일자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신 분들 있죠. 분들이 그러면 이게 10년 동안 안 오는 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그 문제죠.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뭐 다주택자들한테는 뭐 상관없는 내용이겠지만 여기서 이제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 내가 지금 이 아파트 사야 되냐는 거죠.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이 많겠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2020년도에서 2억 5천이 그게 전혀 안 오른 가격이죠. 10년 동안 전혀 안 오른 가격이 그 점수는 2.8이 된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가 10년 전에는 여기서 본 거죠. 지금 여기서 본 거잖아요. 10년 전에는 여기서 봤는데 10년 전에는 10년 전에는 5점, 그러니까 6점 여기서 봤는데 지금의 2억 5천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2.8이니까 여기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이냐면 뭐 대략적으로 50%가 하락한 거예요. 50% 하락했다는 뜻이에요. 50%가 하락했다.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죠. 가격은 2억 5천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2억 5천의 가치, 이 돈의 힘은 줄어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퍼센트? 한 50% 정도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아파트는 50%가 하락된 아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지금 여기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내가 천안에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난 무조건 얘가 천안에서 대학교를 나올 때까지 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양가가 나한테 좀 세다. 라는 거죠. 아, 이 분양가 나한테 좀 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기서 살았는데 전세 또는 월세 그리고 자가가 있을 거예요. 자가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가격이란 게 이 가격이 여전히 이 가격이다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이 이 금액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요건 약간 무리다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아파트가 뭐 이 아래쪽 아파트인데 뭐 이 옆쪽의 아파트는 뭐 1억 9천에서 뭐 2억 그 정도라면 내가 이 두 아파트를 내가 살 수는 있다 한다면 그래도 여기가 전혀 안 올랐으니까 아, 난 전세로 살아야지 라는 아니면 여기는 전혀 안 오는 동네 월세로 살아야지 보다는 이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제 그 장기적으로 우리가 주거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럴 때는 자가를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이게 50%가 폭락되어 있는 가격이란 거죠. 지금 이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50% 폭락돼 있는 거예요. 50% 그런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 금액들이 광역시 분양가였죠. 광역시에서 분양가로 나왔던 가격들이 이제는 광역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분양가로 분양이 안 돼요. 2억으로 분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광역시에서 2억으로 분양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안 된다. 그리고 이제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지금 분양가 나온 거 있죠. 이 분양가보다 낮죠. 그리고 이 분양가는 현재 우리가 뭐 산업 도시들, 지방의 산업 도시들 아니면 그런 거죠. 도 핵심 지역들 뭐 그런 거에서 나오는 분양가예요. 이 분양가는. 그래서 그것보다 아래에 있다. 아래에 있다. 그러면 이건 아래에 있구나. 아래에 있구나. 그래서 이게 과거보다 50% 정도 폭락되어 있는 가격이다. 그러면 이때는 매수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금액들은 사실상의 건축비 영역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거죠. 지금부터는 어떤 천안에 맞는 가격대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천안에 맞는 가격대로 들어왔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3만 달러에 도달하면서 2만 달러대의 시대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니까 이 금액이 이제 맞는 가격대에 들어온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대한민국이 4만 달러 올라가면 뭐 천안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4만 달러로 간다면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의 지어지고 있는 가격보다는 더 비싼 금액대로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4만 달러 가면. 그렇기 때문에 뭐 천안도 마찬가지고 뭐 대한민국 국대가 어디든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그냥 50% 폭락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런다 하더라도 지금은 우리가 자산대 화폐 가치를 그려놓고 본다면 2배 이상이었을 때가 어떤 부동산이 굉장히 많이 오르던 시기지만 우리가 지금은 느끼죠. 경제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게 이제 보여지는 거고 이 경제가 녹록하지 않는 이유들이 명확하게 이름이 붙어진 거죠. 우리가 97년도 외환위기, 08년도 그 다음에 지금은 미국과 중국의 뭐 대결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질병 어떤 사태일 수도 있고 아무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GDP가 꺾이고다.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죠. 우리가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 한번 경험하고 다시 또 가는 그런 시기구나. 이 겪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럴 때는 거주적 목적으로 보는 게 좋다는 게 거주적 목적으로 부동산을. 그래서 이럴 때는 부동산 굉장히 많이 늘리는 그런 전략들은 굉장히 안 좋죠. 우리 아파트를 많이 늘리는 그런 전략들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 현실 자체가. 그래서 주저리 길었는데 그런 거 충청남도에 지어진 뭐 천안에 있는 이 아파트를 본다면 이제 지어진 아파트는 뭐 그냥 그럭저럭하다. 지금 분양가는 그럭저럭하다. 뭐 딱히 뭐 이걸 지금 3억 5천에 나왔는데 노또다라고 할 수는 3억 2천에 나왔는데 노또다 할 수는 없죠. 강남에서 나왔다면 이제 노또겠죠. 3억 2천에 강남에서 분양을 한다면 뭐 노또지만 그냥 그럭저럭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 내가 이 아파트가 너 좀 무리다 나한테, 이 정도는 무리다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 2억 안팎이죠. 2억 안팎에 그건 아파트들이 있다. 연식에 따라서. 근데 이 아파트들은 그럼 내가 여기서 뭐 오래 살 거다. 난 이곳에서 이제 뭐 살 거다 하신 분들은 거주적 목적을 봤을 때 내가 이 아파트를 사도 되냐? 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지난 한 1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는 이 도시가 나빠서 안 오른 게 아니라 그냥 비쌌던 거다. 그리고 이제는 그 비쌌던 가격으로 분양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매수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략 50% 폭락했구나. 아파트 가격은 오르지 않다도 그 가치는 50% 폭락했구나. 라는 마음으로 여기는 자가를 하시는 게 낫다. 자가를 하시는 게 낫다. 인 거죠. 월세 내는 것보다 그 은행에다가 이제 이자 내면서 전세 사는 것보다 차라리 내 집 마련 한번 하시는 게 이런 지역도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천안 뭐 내 집 장만하려면 뭐 매수하셔도 된다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